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패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패더님의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안 들으신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용머리 부처 사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요. 아유, 패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제가 이게 느낌상 패더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니, 저도 사실 예.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방금요? 아니요, 어제 돌비님 연락받고, 예. 2시 50분쯤에 음.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 이번 이야기랑은 관련은 없는 전혀, 거겠죠? 예. 네. 네네. 자, 그러면 저번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마무리 편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패더예요. 우선 그 전에 잠깐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마무리인지라 제가 분량 때문에 조금 중간중간 무서운 사건도 있었긴 했는데 조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는 좀 많이 걷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큰 무서움은 없을 것 같아서 그건 미리 양해 좀 구하고, 대신 제가 이게 사실 기록을 정리한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기록을 통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한글 문서로 한 350페이지가량 있는데 그 중에 제가 50페이지를 사용했거든요. 350에서 이제 50을 한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여기에는 지금은 사실 사건 위주로 제가 살아온 일들을 풀어낸 거고, 네. 그 안에서 많은 사건들은 아직 한 20%밖에 안 풀렸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이제 차차 정리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전편에서 마지막에 저는 광주 할머니를 모시고 대구로 향하게 되고, 가는 도중에 사찰터에서 본 것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고, 신당에 도착한 그날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화가 오게 돼요. 네. 전화를 받았을 땐 살고 싶으면 내일 당장 사찰로 오라는 처음 듣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예. 이어서 옆에 만신할매 전화를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광주 만신할머니는 통화가 길어질수록 손을 떨면서 두 손으로 받쳐들고 통화를 하셨고, 내일 동이 트는 대로 사찰로 가기로 하면서 그날이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새벽 5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그곳에 기운이 좋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몇 년 만에 정말 편한 숙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어나서 앉았을 땐 어제 못 본 부적들이 저를 가운데에 두고 뺑 둘러서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생각하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거실 군데군데에도 부적들이 붙어 있었고, 좀 이상해서 만신할머니를 연신 부르면서 이방저방 노크를 했어요. 근데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옆 건물에 있는 신당 건물에 갔나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역시나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던 게, 신당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통, 두 통, 여러 통의 전화를 하다가 사찰에 갈 준비 때문에 어딜 가신 거겠지,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만신할머니 댁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예. 방에 들어가서 우선 이불 정리를 좀 하고 간단하게 씻고 나서 거실에 앉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가운데 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상 위에 뭐가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까 제 이름이 써져 있는 노란색의 편지 봉투 같은 게 있었고, 그걸 봤을 때는 왠지 모른 불안함 속에 열어보게 돼요. 그 안에는 편지지가 있었고, 좀 투박한 글씨체로 어떠한 만남에도 보이지 않는 연이 있는 법이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단다. 처음 우리의 만남에서 포옹을 하고 반가움보단 두려움이 앞섰었고, 어진 인간의 상념은 너를 보호하기에는 소명을 다한 나로서는 감당을 하지 못한다. 다행히도 너를 도와주실 분들이 생겨서 한결 마음을 놓고 언젠가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지 않는 건강해진 패더를 만날 날을 기대하며 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 편지를 읽고 나서는 그냥 한없이 가슴이 먹먹하고
고구마 몇 개를 목에 막 강제로 쑤셔 넣은 것처럼 침도 안 넘어가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슬펐어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편지만 한 수십 번 읽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면서 대체 왜 갑자기 그러셨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전날 통화할 때 할머니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걸려왔던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쨌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으면 안 되는데 어제 저희 할머니께 뭐라고 한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쪽 상대방이 뭐 중간중간 저에게 뭐라고는 했는데 그때 당시엔 너무 흥분이 돼 있어서 제 감정만 우선 표출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껏 내지르고 나서 할머니가 사라지셨다. 편지 한 통 남기고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쪽 할머니가 아이고 독한 년 결국 사달라게 생겼네 라고 하셨고 제가 뭐라고요? 뭔데요? 무슨 사달이 나는 거냐고 막 따지고 드니까 니거 혼자 있으면 뒤져본다. 그 할매 그렇게 생각하걸랑 차 보낼 테니 그 차 타고 와라. 주소 찍어라. 라고 하셨고 예? 제가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다 그르치면 그 할매만 개그치 죽는 기다. 알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잔말 말고 시간 없으니 주소나 찍어라. 라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네. 그때 진짜 참을 수 없는 화, 원통, 비참함을 느끼면서 주방에 갔어요. 이게 뭔가 저 때문에 자꾸 꼬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동생, 주변에 연이 닿은 모든 사람들 죽음과 불행의 시작이 막 저한테서만 온 것만 같고 수년간에 솔직히 노력을 했는데도 상황이 뭐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막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것도 미리 계산되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칼, 가위 이런 뾰족한 걸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방에 철푸덕 앉아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한바탕 계속 울다가 거실로 나가서 편지를 또다시 들어가지고 읽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지치고 슬퍼하는 게 악귀인지 악신인지 그놈만 도와주는 꼴일 테고 그가 나를 도와준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다시 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거기서 나왔죠. 어제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지금 갈 테니까 기다려라 했더니 조심히 온나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답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고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마침내 작은 외할머니 댁에 도착을 해요. 도착했을 때는 할머니 집 앞에 저희 가족 차를 제외하고도 3대의 차량이 있었고 마당에는 좀 한복과 비슷해 보이는 흰색의 전통 복장 같은 걸 차려입은 덩치 좋은 아저씨 4분 정도가 계셨고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목례를 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흰색 한복을 입은 딱 봐도 그냥 무당같이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이랑 또 흰색 한복을 입은 한 40대 초반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랑 특정 색의 개량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있었고 제가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자마자 흰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께서 이 한마디도 하지 말고 따라 나온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따라 나서게 돼요. 그리고 개량 한복을 입으신 할아버지도 뒤따라 나오셨어요. 그 차에 타라고 하셨고 은색 스타렉스인가 그거였거든요. 뒷좌석에 탔는데 안에는 정체모를 부적들이 막 붙어 있었어요. 그러고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체감상 한 10분 남짓한 시간이 지나서 도착한 데는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의 사찰이었거든요. 근데 딱 갔을 때는 이미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제사상 앞에 하얀 방석 같은 데 위에 앉았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굿판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정신이 나갈 것만 같기도 하고 그 노래인지 타령인지 모르는 그 소리부터 막 차대는 꽹과리, 북 모든 소리가鼓막을 뚫고 뇌를 흔드는 것 같았어요. 처음 느껴보는 물리적 가해가 없는 고통이었고 순간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하늘도 빙글빙글 돌고 그 어지러움이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서 도망쳐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일어나서 몇 발자국 떼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숨을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심장이 귀와 뇌 쪽에 달려있나 싶을 정도로 쿵쾅 쿵쾅 거리는 소리가, 또 박동이 얼굴 전체가 막 터질 듯 말 듯 움직였고,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내 죽나 보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으로 참 팔자 사납다 그냥 욕을 하고,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그냥 해보고 싶은 거나 다 해볼 걸. 내가 진짜 죽으면 그 악신인지 뭐 악인지 그놈부터 잡아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 진짜 그 시끄럽던 게 한순간에 확 조용해졌어요. 어지럽던 것도 갑자기 없어지고 토도 멈추고 쿵쾅거리던 심장 소리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눈을 이리저리 움직였는데 뭐 눈도 잘 벌려가고 몸은 살짝 뻐근한데 어쨌든 움직여는 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위를 보니 뭐 악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분들부터 도와주던 많은 사람들, 구슬하던 만신할머니, 그분이 만신할머니였는데, 그리고 옆에 계시던 분도 만신할아버지였고, 그분들도 뭐 시간이 멈춘 듯이 그냥 일시정지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움직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입구 쪽에서 아주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하하, 하하하. 그 웃음. 네. 단번에 저는 그 저승사자인가 보다. 돌아갔다. 예. 그러고 일어났어요. 그때 잠깐 든 생각인데, 이런 고판에 올 정도면 확실히 나의 적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렇게 제 쪽으로 웃으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라는 것만 하라니까 별 잡것들을 데려와서 이 난리를 만드냐. 마음만 먹으면 누구처럼 데려가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너도 마지막 기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소리냐, 하란 대로 다 했고 노력할 만큼 노력도 했다. 그리고 우리 폐사찰에 가서 독사령들도 다 확인했고 단지 그 악귀인지 악신만 찾지 못했다. 근데 우리가 실마리를 잡았고 해결 중이니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기회를 잡고 달라는 거야 하면서 얼굴이 바뀌었는데, 얼굴이 그 할아버지더라고요. 그 오시 할아버지요? 네, 오씨 집안 첫째 아들 얼굴이더라고요. 뭐야? 저승사자의 얼굴이 분명히 그 이쁘장한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오씨 집안 첫째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놀랬죠. 이런 뭐 형상이나 할아버지의 얼굴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사실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저는 속으로 정말 저랑 어떤 윈윈 구조의 관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 얼굴이 좀 이쁘장했으니까 이 저승사자가 그 모녀 스님 중에 누구와 관계가 있어서 복수를 돕는다고 혼자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와, 생각이 완전 뒤집어지네. 네. 근데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저를 뒤로 한 채 그냥 하하하 하하하 이러면서 멀어지더라고요. 멀어지면서 저쪽 대문에 넘어갈 때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까 아까 구슬하다 쓰러진 채로 기절, 뭐 혼절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니었어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다들 멀쩡했는데 그 조용한 분위기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현실에서도. 근데 만신할머니가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정말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목소리로, 저승사자는 무슨 어디 추잡스러운 악기가 무슨 방법으로 구렁이를 잡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저 녀석이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 녀석은 저를 말하는 건데, 예. 저 녀석이 죽으면 너도 죽음을 면치는 못하는구나. 악기가 커봐야 악기지 어디 신행세를 하려고. 네가 노리는 게 저 녀석 속에 품고 있는 작은 씨앗이냐. 내 놈 마음대로 안 되지,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사실 정신이 너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핵심적인 단어들로만 제가 재구성을 조금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옆에 계시던 그 만신할아버지께서 이게 무슨 창도 아니고 엄청 큰 모구인데 그걸 들고 제게 다가오셔가지고 엄청 나지막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러면서 저를 툭, 진짜 세게도 아니고 툭 밀었는데
만약에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하반신의 힘을 잃어버린다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으로 와.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고꾸라지면서 기억을 잃었어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는 또 사찰의 방 한켠이었고 옆에서 그 만신할아버지가 계속 지켜보셨나 보더라고요. 일어나니까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천히 나오거라 이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누워있다가 바깥으로 나갔고 할머니는 보자마자 시간 없으니까 힘들어도 좀만 서두르자 이러면서 다시 차에 타고 작은 외할머니 댁으로 돌아가요. 마당으로 들어갔을 땐 아까 그 아저씨들이 엄청 큰 보찜 같은 데에다가 제사에 관련된 음식, 뭐 과일 이런 거를 챙기고 있었고 네. 난생 처음 보는 무구들부터 뭐 부적들 엄청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부는 짐들을 들었고 대구 만신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 40대 여성분이 그 만신할머니의 제자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그 제자분, 무당을 하시는 둘째 이모 그리고 저까지 해서 9명이서 폐사찰로 가게 돼요. 네. 도착해서 진짜 긴 시간 동안 무속적인 행위를 마치고 내려오게 됐고 그거를 한 4개월인가 정도를 반복했어요.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너무 쉽고 수월하게 진행이 됐어요. 저는 사실 또 보일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살았지만 어느덧 그게 한 달, 2달, 3달, 6달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게. 그렇게 한 10여 년 만에 정상적인 삶을 찾게 된 거죠, 저는. 와.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져서 제2의 삶을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연애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아버지도 각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셨고 진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말이 찰떡같이 표현되는 삶이었어요. 그 해 여름에는 이제 사찰터도 밀고 저희가 마을 분들과 거기 위령탑이랑 동물을 본뜬 석재상도 세웠고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날에 대구 만신할머니께서 오기로 돼 있으셨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고 대구 만신할아버지께서 대신 오셨거든요. 그렇게 그 만신할아버지,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 큰아재, 무당이모, 저 이렇게 5명이서 공사가 잘 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쪽에서 간단히 제도 지내려고 올라가서 그렇게 제를 지내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그 골목길에서 우측길로 쭉 따라 들어가면 예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사셨던 집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저희가 자주 갔던 곳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들렀다 가자고 했어요. 직접 한번 구경해보자. 큰아재가 옛날이랑 다를 거 없다면서 그냥 내려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한 뭐 힘든 기억도 있었지만 좋았던 추억이 더 많은 공간이었기에 계속 가자고 쫄랐어요. 금방 가니까 좀 들렸다 가자 했더니 큰아재도 계속 가자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럼 만신할아버지 모시고 먼저 내려가라. 나는 이모랑 할아버지랑 갔다 가겠다 했더니 만신할아버지께서 뭐 긴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가게 돼요. 도착해서 울타리 바깥에서 본 할머니 댁은 예전에 따뜻한 느낌과는 조금 많이 달랐어요. 관리가 안 된 건지 뭐 주차 공간 겸 형들이랑 공을 차며 놀기도 했었던 공간이랑 또 더울 땐 등목을 하다가 호스로 물장난을 쳤던 공간들도 풀들이 허리만큼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집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어서 그냥 보면서 옛 추억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만신할아버지를 그냥 어쩌다가 문득 보게 됐는데 만신할아버지가 집의 한 군데를 계속 뚫어져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려는데 뒤에서 누가 말을 걸더라고요. 그게 그 맞은편에 살던 저희 외할머니 베프분이셨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반갑게 뭐 인사도 하고 잠깐 기다리라 하시면서 얼음 동동 띄어져 있는 미숫가루 타와가지고 앞에 의자에서 잠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렇게 있었는데 앞집 할머니가 갑자기 초입 쪽을 보면서 땡땡아 패더 왔다 패더 얼른 와봐 너 기억나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서 쳐다봤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낯이 약간 익은 듯 아닌 듯 누구였지?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 패더야 진짜 오랜만이다. 왜 얼마만이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누구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 표정을 보고 누군지 생각하는 걸 알아차린 건지 나 A형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헐 형 하면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악수도 하고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아저씨가 됐냐고 못 알아보겠다고 예. 막 그랬더니 이제 결혼도 했고 아저씨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A형이라고 하면 폐사차를 처음 간 날에 안에서 제가 밖으로 못 나오고 있을 때 들어와서 도와준 외할머니 옆집에 사는 정신연령 조금 낮았던 고등학생형 그분이거든요. 1화에 나왔던, 예. 네네. 근데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가 돼가지고 옛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렇게 형은 형네 집 앞에 가서 형네 부모님한테 옛날에 옆집 할머니 손자 왔다고 올 때마다 저랑 같이 놀던 그 패다라고 하니까 안쪽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잠깐의 얘기 중에 할머니가 수박을 잘라줄 테니까 집으로 가자 하셨고 저도 마음은 정말 가고 싶은데 여기 손님을 모시고 와서 가봐야 한다 했더니 만신 할아버지도 괜찮다고 실례 안 되면 시원하게 수박 좀 얻어먹고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옛날에는 막 음악집처럼 해놓고 살았던 집 같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제법 근사한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수박을 먹었고 지금 몇 살인지 취업은 했는지 어머니는 잘 계시는지 그냥 오랜만에 만나면 늘상 묻는 류의 질문들이었고 형은 작년에 결혼했고 아직 신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은 결혼 앨범을 보여주겠다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자랑하고 싶겠지 싶어서 제가 한번 보자고 하고 형 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갔는데 제가 알던 형 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깔끔하기도 했고 눈에 띄게 책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래서 말투나 화법이 많이 좋아진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형은 앨범을 찾아서 보여주기 시작했고 저는 형수님 와 진짜 예쁘다. 형 어디 가져와서 시집을 왔을까? 혹시 시력이 많이 안 좋나? 그냥 장난스럽게 리액션을 해주었고 예. 책은 다 형 거냐고 물어봤더니 다 형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책 많아서 좋겠다. 나도 책 진짜 좋아하거든. 그러면서 책들을 쭉 훑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A형이 야 패더야 이거 봐봐 이거 기억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하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순간 그냥 주저앉아서 당시에 진짜 심장마비가 올 것 같이 가슴 한쪽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형이 컴퓨터 책상 아래쪽에 있던 A4 용지 박스 안에서 꺼내들고서 배시시 웃고 있었고 그 손에 목탁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표정이 굳고 그렇게 벌벌 이렇게 있으니까 바로 달려와서 왜 이래? 뭐 어디 아파? 갑자기 왜 그래? 막 이러니까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밖에 계시던 다른 어른들도 이제 뭔 일인가 다들 들어오셨죠. 그러다가 만신 할아버지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발로 기어서 만신 할아버지 바짓가랑이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아재가 일으켜주고 만신 할아버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저 목탁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할아버지는 뭔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나가라 그러셔서 저는 아재가 부축을 해줘서 거실 소파에 나와서 A형 어머님이 주신 따뜻한 보리차를 좀 마셨어요. 이윽고 만신 할아버지께서는 그 목탁을 갖고 나오셨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A형과 A형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다 꺼내놓게 돼요. 물론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만신 할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렇게 긴 이야기 중에 핵심만 됐던 내용들만 짧게 이야기했고 알고 보니까 그날 형이 저를 탈출시켜주고 다 같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이제 사촌 형한테 그 목탁 진짜 괜히 갖고 놀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듣고 며칠 후에 그 사찰에 가서 목탁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탁을 자기가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 잠을 자다가 너무 덥더래요. 더워서 시원한 데 가고 싶다 시원한 데 가고 싶다 그러는데 점점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뜨니까 팬티만 입고 산기슭을 올라가고 있었대요, 그 산을.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여기 어디지?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사찰 가는 길인데 사찰이나 가볼까? 팬티만 입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혼자 담을 넘어서 그때 목탁을 갖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그 새벽에 팬티만 입고 목탁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목탁을 갖고 와서부터 예. 희한하게 말도 많이 늘고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관해 왔었는데 평상시에는 잘 꺼내지도 않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목탁이 뭐 흔한 게 아니라 형이 만약 얘기 없이 목탁을 했으면 놀라긴 했겠지만 똑같은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를 보니까 이 목탁을 꼭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여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야기를 다 듣고 A형도 A형의 부모님도 저희 쪽에서 목탁을 가져가는데 동의를 하셨고, 그렇게 작은 할머니 집으로 다시 복귀를 해요. 만신 할머니께서는 둘째 이모를 통해서 연락을 주겠다 하셨고, 그 목탁은 할아버지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렇게 한 달 조금 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이모한테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제가 만신 할머니께서 계신 아래쪽 지방의 어떤 산의 신당으로 가게 돼요. 예. 만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신들은 산의 신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만신들은. 그래서 거길 가서 할머니를 만나 뵙게 되고, 할머니가 아직 광주 만신은 연락이 안 되냐고 여쭤보셨고, 이거는 마지막에 얘기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연락이 안 된다 그러고 말았고, 그 난생 처음 먹어보는 뭐 차인지 물인지 뭐 하여튼 그걸 받아서 마시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만신 할아버지께서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천에 뭘 둘둘 싸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 안은 목탁이 있었고, 할머니가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무당이 될 팔자도 아니고 이쪽으론 아무런 연도 없대요. 근데 너의 기만 놓고 봤을 땐 무당을 잡아먹고도 남을 기를 가졌대요. 오. 기운 자체는 언제든지 변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갖는 그 기운의 그릇은 변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댁에서 이 할배가 인형을 봤다더라. 만신 할배가 그때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 댁에서 집을 계속 주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인형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땐 추측 같아요. 확신한 건 아니고 그 인형이 아마도 그 모녀 중에 딸일 것이고 목탁으로 이루어진 부처가 엄마였을 거래요. 그리고 추측컨대 손에 쥐고 있던 뱀이 아마도 구렁이 신이었을 거래요. 그러니까 아예 잘못 짚은 거죠.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폐사찰에서 목탁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 자체가 그 기운과 맞아 떨어져서 너에게 들어왔든 주위에 붙어있든 했었는데, 네가 저수지에 가서 오시지만 첫째 아들 그 앞귀를 본 날 너한테 붙어있는 그 엄마와 딸을 봤을 거고, 더군다나 거기엔 구렁이 신까지 있으니 잘만 하면 이것만 한 번에 어떻게 하면 신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살아생전에 자기가 잡아 죽인 독사령들을 이용해가지고 본체의 엄마를 잡아먹고 양손에 구렁이 신과 딸을 갖고 휘두른 것 같다. 예. 그 과정에서 인형의 모습을 한 딸이 예전에 눈을 하나 흡수하거든요, 배로.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안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눈을 하나 흡수함으로써 악귀의 기운을 갖고 제 주변에 은신하며 숨어 지내는 것 같다. 오. 그리고 자신의 신까지 저버리면서 도와준 게 광주 만신 할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몰랐어요, 사실. 이해도 잘 안 됐고. 전에 또 뭐 제자분이 폐사찰에서 뭐를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부적이었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순 없고, 제가 광주 만신 할머니가 사라졌던 날 일어났을 때 방에 있던 부적들 그리고 엎어버린 신당, 어쩌면 제 악인지 악신을 떠안고 가려 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승사자가 여기에 끼어 있는 이유는 전혀 모르겠다 하셨고,
단지 그냥 죽은 저승사자의 탈을 그 악귀가 사용한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저를 괴롭히던 꿈과 보이는 것들로부터는 어쨌든 자유로워지게 돼요. 예. 그리고 먼 훗날 둘째 이모한테 들으며 알게 된 얘기인데, 곳을 바뀌 전날, 그러니까 저희가 만신할머니 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작은 할아버지랑 큰아재가 예. 내려와가지고 집에 외할머니랑 저희 엄마가 있었는데 그 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위에서 만신할머니께서 다른 만신분들의 힘을 빌려서 저수지에 뭐 굿도 해야 되고 사찰에 위령제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희 둘째 이모, 무당 이모한테 다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스피커폰으로 이모랑 실랑이를 벌이고 군 입대 후 집을 떠나면서 네. 저에 대해 다 내려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건지 계속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신 할머니랑 만신 할아버지도 어떻게 연을 계속 쌓았던 거고, 그 개량한복을 입은 할아버지는 특정 색의 개량한복을 입었었거든요. 예. 그 할아버지는 특히 뭐 무속 쪽에 관심이 많다면 알만한 땡땡 신을 모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악귀들 이렇게 지옥으로 잡아 끌고 가는 그런 신이라고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근데 엄청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네. 그래서 개량 한복의 색상만으로도 특정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설명은 안 하고. 네. 그분들이 그날 광주 만신할머니 신당으로 저랑 할머니가 떠난 날, 그렇게 해서 이모랑 그 만신할머니, 제자, 만신할배 이렇게 넷이 온 거예요. 그렇게 5시 넘어서 도착을 해가지고 5명이서 사찰과 저수지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사찰에 가서 광주 만신할머니처럼 뭐 독사령 얘기도 했고 새까맣게 타 죽은 저승사자도 말씀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대구 그 만신할머니가 그 독사령이 바글바글한 뱀땅에 무구 중에 무언가로 땅을 막 캐집으셨대요. 그리고 아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셨고, 만신 할아버지도 그쪽으로 가서 보시더니 혀를 막 끌끌 차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캐집은 땅 쪽에 있던 독사령들이 막 옆으로 흩어지니까 그 안쪽으로 엄청 큰 구렁이 신이 있더래요. 근데 두동강이 나가지고 토막나서 새파란 눈을 하고 죽어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래요. 예. 근데 사실 이 정도의 구렁이 신은 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험한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찰주에 더 막 홀던 중에 뭔가를 보고 엄청 노여워하셨고, 제자분이 그걸 죽게 돼요. 그건 아까 말했던 부적이었고, 이거는 광주 만신할머니가 뭔가 저를 위해서 본인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한 행위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내려와서 또 저수지로 향했다고 해요. 저수지 주변으로 갔을 땐 작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악귀나 그런 기운은 못 느끼고 다시 외할머니 댁으로 오셨대요. 예. 그렇게 외할머니 댁에 가니까 큰아재가 제가 그간 겪었던 일들을 새로운 대구 만신분들께 다 읊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분들이 온 날 사찰에서 있었던 일도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자마자 어머님한테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셨고,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그 통화에선 저에게 살려면 내일 당장 사찰로 오라 하신 거고, 광주 만신할머니께는 전화를 하셔서 처음에 쌍욕을 막 하셨대요. 예. 그렇게 쌍욕을 하다가 전화를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때부터 이제 띄엄띄엄 들리긴 했다는데 제자분이 죽었던 게 부적들이었고 그 부적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네가 그걸 품을 수 있을 것 같냐고, 이러다 일 그르치기라도 하면 니도 죽고 가도 죽는다고, 터에서 너 구렁이 씨는 봤냐고, 눈이 새파랗게 토막나서 죽어있는데 이게 뭔지 알겠냐고, 네가 도움 준답시고 데리고 있는 그놈한테 최근 자주 보이는 게 저승사자가 아니고 그게 바로 그 악귀라고. 예. 그러니까 이 만신부는 그때부터 아셨던 거죠. 탈을 쓰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못 보면서 무슨 만신이라고, 그냥 필요 없고 내일 동 트는 대로 걔랑 같이 넘어오라고. 예. 그날의 통화는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만신할머니께서 전화 통화할 때 왜 그런 표정이었고 왜 그렇게 떨으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차하신 거지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전화도 전화였지만
본인 신당이었잖아요. 본인 신당에 그 저승사자로 둔갑한 악귀인지 악신인지를 돌려맨 제가 함께였던 거죠. 내용은 요 정도로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광주 만신할머니를 제가 원래 얘기를 안 드리려다가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건데 예. 광주 만신할머니께서는 폐사찰 철거 전에 돌아가셨어요. 철거 전네. 네, 한참 전에. 예. 할머니는 원래 있던 신당에서 가부좌 자세로 벽에 기댄 채로 돌아가셨대요. 앉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앉아서 아. 돌아가셨대요. 예. 할머님의 오랜 친구분이 발견하셨고 발견했을 때는 조금 시간이 좀 흘렀었나 봐요. 배가 좀 시작됐었고 경찰 쪽에서 제가 계속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었으니까 혹시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주셨고 뭐 발인부터 장지까지 다 함께 했고 추가로 할머니가 돌아가실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네. 사인증여라고 할머니 유산 일부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 후로 지금 9년 동안 할머니 뜻으로 생각하고 기부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제 가족처럼 항상 제도 지내고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네.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분을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감정이 이분 얘기만 나오면 좀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이거 그럴 네. 만한 사연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파트 1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지내게 돼요. 네.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둘째가 말이 트일 때쯤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아빠 해서 그랬더니 아빠는 맨날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던 게 패더님이 이런 일을 겪고 계시면 아이 아버지이신 건 저는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는데 일단은 그 일은 마무리가 됐지만 둘째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제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시즌2를 바로 이어서 하진 않을 것 같고 무서운 거 원하시면 무서운 거 현실 공포도 많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은 전기 기사를 안 하고 네. 제가 임상 심리사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호주에서 대학원을 나와서 그쪽에서 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근데 그쪽에 정말 특이한 환자도 많고 관련해서 뭐 현실 공포도 많고 맞아요. 네, 저한테도 그래서. 말씀하시기로는 네. 일단은 폐사찰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거지 단편 에피소드들이 더 많다고는 하셨거든요. 저에게. 그죠? 네. 그리고 폐사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이후의 일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간단하게 스포를 하면 부제를 인형의 부활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느낌 온다. 확 온다. 인형의 네. 부활이요? 네. 그러면 그 인형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참. 자, 일단은 패더님께서 오늘 3편으로 폐사찰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주신 건데 사실상 줄인 것도 많으실 거고 그동안의 그 기간 안의 일들을 어떻게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딱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고 또 이제 나머지 직업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족분들과 같이 지내면서의 일들은 또 차근차근 이야기 들려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패더님 오늘 진짜 3부작이지만 제가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들무에도 영원히 기록될 계속 회자가 될 이야기인 거는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일들은 엄청 무섭든 무섭지 않든 차근차근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패더님 폐사찰 이야기 3부작이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조금 마음이 뭉클할 정도로 그 할머님께서 그렇게 또 가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마지막에 또 들으면 안 될 인형의 부활이라는
부제를 지어주시긴 했지만 둘째 따님이 아빠는 누구랑 그렇게 얘기를 해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끝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예측도 아예 불가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때 또 다른 이야기는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